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일요일 저녁에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과 영성TV 25년 4월 13일 방송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동훈 대통령 되는 이유.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잡아봤습니다. 뭐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뉴스가 다르고 내일 뉴스가 다르고 어제 뉴스가 다르고 그런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동훈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영적인 안목에서 한번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그 송파 있잖아요. 석촌호수 거기를 갔다가 함께 요새 뭐 그 해피워크라고 해갖고 걷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오늘 정말 날씨 춥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시간가 그 양평에 있었는데 볼 일이 있어갖고 양평에 있었는데 와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갖고 아 정말 달달 떨면서 집에 돌아왔던 그러기에요. 그러니까 뭐 비도 오고 강풍 불고 갑자기 기온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니까 또 그 기다렸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오늘 그 라이브를 켰습니다. 채널은 뭐 제가 잘 모르는 채널인데 무슨 뭐 작가? 오작가? 오작가의 무슨 채널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뭐 화본가 뭔가를 갖다가 찍으러 갔다가 아마 그냥 즉흥적으로 유튜브를 킨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그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라이브 그 일정이 취소돼 갖고 뭐 미안한 마음으로 근데 뭐 뜻밖의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뭐를 좋아하냐 뭐 술은 정말 절대 못 마시냐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얘기에 또 오늘 그 뭐죠? 그 오징어 게임 의 주인공으로 했는데 이정재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뭐 오징어 게임 뭐 이정재 씨하고 나눈 그런 얘기 뭐 이정재 씨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 2편 3편을 동시에 찍고 있다. 아니 그럼 너 2편에서는 안 죽는다는 거잖아. 얘기를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 뭐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다. 그것도 또 스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잠깐 뭐 이러저런 얘기, 뭐 연애했던 얘기, 뭐 잠깐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이러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방송을 들었는데 그 역시 그 한동훈 대표가 참 말을 잘한다.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그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던 거는 바로 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올렸던 이 페이스북의 이 글이 자관 모든 사람한테 충격을 줬어요. 이 글 하나 때문에 뭐 모든 언론, 뭐 채널A부터 시작해서 뭐 연합뉴스자가 모든 언론에서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그 어벤져스에서도 김정혁 씨의 이 글을 주제로 해갖고 방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글을 갖다 올렸습니다. 정말 김정혁 의원이 진국인 줄 알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김정혁 의원 같은 그런 제2의 제3의 김정혁이 한동훈 캠프에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사필균 형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일요일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한동훈 대통령이 되려면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뭐 몸살이고 점잖게 있고 이래 갖고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김정욱 의원의 이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그 한덕수 문제와 관련해 갖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결국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다.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지금 이 대선판을 갖다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걸 매니지먼트를 하고 결국은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거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이죠. 음모론을 갖다가 아주 장문의 페이스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정기 방송 시간에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제 삼가 영성 TV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한 음모론을 갖다가 밝힌 그런 페이스북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기 형님, 출정식 날 김정영님과 악수했어요. 와, 정말 부지런하시다. 거기 가셔갖고 또 좋은 시간 있네요. 김종혁. 예. 저는 정말 김정영 씨 같은 그런 용장들이 그 맹장들이죠. 맹장들이 한동훈 주변에 뭐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저도 정말 이렇게 읽어보고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바로 이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오세훈이 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다들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이 오늘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할 찰나였는데 그거를 갑자기 뒤집어 갖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결국 불출마 선언의 이유가 뭐냐? 다들 뭐에서 그걸 찾냐면 한독수 추대론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오세훈한테 맨 처음에는 국힘의원들이 한 60명 정도 왔습니다. 무슨 개헌 뭐 논의하고 그럴 때 그런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오세훈이 주재해 갖고 거기에 국힘의원들 현직 의원 한 60명 참석했다. 그러면 이걸 나를 미는구나. 그리고 이게 오세훈 대세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하면 권성동하고 오세훈이 친해요. 그다음에 그 권성동이 꾸몄던 그 황우여가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해서 9명을 갖다가 그렇게 꾸렸다고 그랬잖아요. 선관위를 갖다가. 그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친 오세훈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지금 오세훈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갑자기 오세훈이 이거를 갖다 출마 안 하겠다? 그 다들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김정혁이 얘기했던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결국은 뒤에서 누구를 갖다가 미느냐? 한덕수를 민다. 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세훈도 못 믿겠고 그다음에 뭐 나경원도 못 믿겠고 김문수도 못 믿겠고 다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한동훈을 찍어 눌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서 이거를 갖다가 막판에 무슨 뭐 무소속으로 나와 갖고 해 갖고 다시 뭐 그 둘이 뭐 단일화하는 또 여론조사를 해 갖고 어쨌든 한동훈을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그 한덕수 구상론을 갖다.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눈치채니까 오세훈이 완전 열받은 거죠. 이런 거 들어오서 못해 먹겠다. 그래서 나를 갖다 밀 줄 알았더니만은 뭐 무슨 뭐 한독수 불출마 이렇게 갖고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또 그 오세훈뿐만이 아니라 유승민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유승민은 왜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그 국힘이 왜 100% 해갖고 여론조사 해갖고 4명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4명을 뽑을 때 역선택 반긴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지지자,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 내지는 중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 쪽에 그걸 갖다가 안 하는 거죠. 뭐 역선택 거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아이고, 예, 서희님 안녕하세요. 주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희님. 예, 그렇게 해갖고 그 유승민도 이제 열받아갖고 뭐 어차피 뭐 유승민은 그렇게 선거하면 사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국민의 절박함이 없다. 이걸 갖다가 그냥 공평하게 다 오픈해서 하지 왜 국힘 지지자들만 여론조사해 갖고 4명을 뽑느냐. 그렇게 해 갖고 국힘은 대선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한동훈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 그 유승민과 오세훈, 이 두 사람이 불출마 선언에 대한 그 얘기.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뜻을 잘 받들겠다. 두 분의 뜻을 잘 받들겠다. 그렇게 하고 어쩐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이제 그 통하는 면이 많이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한참 이슈가 되기는 한덕수 착출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 갖고 이 크게 주제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한덕수 착출론과 오세훈과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기자가 그 간혹도에 갔을 때 직접 물어봤어요. 그때 한동훈 뭐라고 그랬냐면 한덕수 착출론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지금 왜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그 전국을 잘 운영하고 어차피 또 선거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이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 왜 흔들어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흔들지 마라. 한덕수를 흔들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출마 선언했는데 이게 왜 썸네일이 뭐 쓰레기야, 나경원 대선 출마. 이게 왜 쓰레기야 이렇게 나온 게 뭐 기자에게 욕설이 난무한 이유가 뭐냐? 나경원이 국회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기자들이 질문을 이제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 내용이 다 뭐겠습니까? 나경원은 뭐예요? 그 계엄할 때 거기 그 들어가서 그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 계엄을 막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시해 때는 뭐 했냐? 뭐 탄핵은 뭐 또 탄핵을 갖다가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얘기 물어보고 탄핵 얘기 물어보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나경원의 대답이 아이고 열정님 감사합니다. 일요일 설교 두 번째 같아요.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적인 안목에서 제가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경원이요. 기자 질문 받다가요. 그냥 내려와 버려요. 단상에서 기자 질문을 막 받다가 계속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딱 두 가지야. 하나는 그 계엄 얘기, 또 하나는 탄핵 얘기. 그동안 너 뭐 했느냐? 뭐 찬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나경원이 말문이 막히니까 그냥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하고 내려와 버려. 그러니까 이 썸네일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쓰레기야. 이건 나경원 지지자가 같이 듣고 있었을 거잖아요. 아니 뭐 그 출마 선언하는데 지지자들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듣기에도 나경원이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예? 아니 우리 주군을 갖다 저렇게 코너에 아주 바싹 몰았는 그 쓰레기들. 그래 갖고 쓰레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기자들한테 "야 이 쓰레기들아." 그런 얘기는 이재명한테도 그렇게 물어봐라. 왜 이재명한테는 그렇게 못 물어보면서 왜 나경원은 그렇게 코너로 모느냐. 그런 맥락으로 "쓰레기야." 이렇게 기자들한테 나경원 지지자들이 욕을 했다. 자, 또 한덕수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경원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덕수 총리 유임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나오지 마라." 이런 거죠. 음? 그냥 너는 국무총리로 끝내라. 뭐 대선 후보 생각도 마라. 대통령 되면 내가 또 너 총리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지금 뭐냐. 국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들은 누가 됐건, 그게 김문수가 됐건, 뭐 김문수, 나경원, 뭐 한동훈, 뭐 누가 됐건 간에 지금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는 걸 다 반대해요. 후보들은. 예.
다 반대합니다. 누구만 지금 이 계획을 짜고 있느냐? 김건희하고 윤석열과 그다음에 그 추종자들. 예. 오늘 윤상현도 뭐 출마 선언했다고 하네요. 뭐 이게 뭐 대통령 뜻이다. 이래가면서 그 윤상현이 뭐 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 쪽만 지금 한동훈을 그러니까 한덕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고 아주 뭐 대노를 한대.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대노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필교육님, 한덕수가 행여 나 총리나 개뿔 하고 싶겠냐고요.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시끄러웠다. 어제, 그러니까 주말 내나 토요일, 일요일,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다. 자, 안철수가 한동훈을 갖다가 한번 직격으로 까대. 이게 이제 마타도가 시작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경선이 너무 과열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인신공격을 갖다가 엄청 세게 한단 말이야. 지난번에 그 원희룡하고 나경원, 윤상현이 한동훈 뭐 무슨 뭐 누구 뭐 친척이 무슨 공천에 개입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공천에 개입했다. 부터 시작해서 일부러 대선을 갖다가 졌다. 뭐 잠깐 뭐 일부러 총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안철수가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일 유력한 게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마타도 해갖고 딥다 까야 내 몸값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대선 출마 강력 반대한다. 이렇게.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한동훈은 영선이다. 아직 뭐 한 번도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뭐 출마된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또 검사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경험 쌓고 나오는 게 맞다. 지금은 아니다. 요 얘기 누가 한 겁니까? 경험 쌓고 나오는 게 맞다. 이게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이 주구장창 요구한 게 지금은 아니다. 넌 아직 어리다.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경험 쌓고 나와라. 이 얘기를 나경원이 깐죽거리면서 계속 했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그걸 똑같이 이제 한동훈 안철수가 얘기하면서 신문 기사에 이 헤드라인으로 이걸 많이 뽑았는데 신문에는 안철수 윤 정권 최대 시해입은 한동훈 대선 출마에 반대. 왜? 네가 윤석열 때 뭐 무슨 당대표도 하고 당대표를 뭐 시켜줘서 한 건 아니죠. 하지만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황태자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아니냐. 어디 감히 이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에 네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갖고 딥다 까댔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예, 내 인생은 나의 거님, 안녕하세요. 한동영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동훈의 이제 그릇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 기자가 그 가덕도에 갔었잖아요. 그 부산 그 유세하면서 이제 가덕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덕도에 갔을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이 영상 아주 짧은 영상인데 너무 한동훈의 그 명답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기자가 질문하는 그 내용이요. 의원이 최근 후보님을 향해 정치경 안철수 의원이 최근 후보님을 향해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총선 참패 책임이 있다면서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출마에 찬성합니다. 굉장히 쿨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이 최근 후보님을 향해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총선 참패 책임이 있다면서 출마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안철수 후보님의 출마에 찬성합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는 천재 아닙니까? 안철수, 너는 나를 반대하지만 나는 찬성한다. 너 나서는 거 찬성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필 기자님, 예, 빵 터지는 답변이었죠. 예. 아니, 너무 정말 통쾌한 그런 답변이라서 제가 말로 설명이 안 돼 갖고 영상을 땄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블루마운틴이 한마디로 제압해 버렸네. 그러니까 안철수 따위가 감히 어떻게 한동훈한테 그렇게 대적을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설명했고, 이걸 갖다가 나는 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느냐. 좀 이제 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좀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한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며칠간 일어난 현상들을 이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세계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물론 여기 뭐 불교 신자분도 계시고 종교가 다른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뭐 영적 세계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백그라운드가 이게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라서 제가 아는 게 성경밖에 없잖아요. 이제 불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주역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로 성경 레퍼런스로 이 영적 세계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정신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한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딱 세 가지로 욕식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는요. 이 고기 육자에다가 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을 갖다가 뭐 5천만 원 받는 것보다 1억 받는 거죠.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뭐 20평보다는 30평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육신의 전욕이죠. 안목의 전종은 뭐냐? 눈 한자에 눈목자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 선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가능하면은 뭐 예쁘고 날씬한 여자. 그리고 가능하면 돈 많은 여자가 그리고 돈 많은 남자가 보기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난 너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난 하버드 나왔어. 난 너하고 달라. 나는 검사야. 난 너하고 달라. 난 대통령이야. 난 너하고 달라. 이 난 너하고 달라 이제 그러니까 잘난 맛에 산다는 거야. 우리 옛말에도 그 얘기 있잖아.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그래. 그럼 내가 못 잘났으면 또 어떻게든지 이게 자랑질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내 아들은 뭐 미국에서 공부해서 내 아들은 박사야. 내 아들은 뭐 서울대 교수야. 이제 아들 자랑을 또 하네. 딸 자랑을 하네. 내 딸이 이번에 나를 갖다 뭐 관광시켜줬어. 뭐 이런 식으로 사간 어떻게든지 찾아내 갖고 자랑질을 해야 인간은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레이스 씨님, 재치스러운 말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한동훈이 이기죠. 황용근님,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아, 몬디 자색 되로 주고 말로 처받았는데 함부로 나대지 말 거요. 예, 함부로 나대다가 제대로 한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제는 좀 뒷방늘그니로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딱 얘기하기에는 결국 인간은 뭐냐 이 세 가지 욕망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는데 결국 뭐예요? 육신의 저녁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안목의 저녁 보기 좋은 거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난 너하고 달라. 결국 이 세 가지 갖고 살고 있다. 그 욕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토리는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 시대에도 이게 있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역사를 여기서 찾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지켜주라. 그게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구원 플랜하고 이렇게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뭐 구원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갖다가 따먹으면 죽을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나무를 갖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다 놨겠습니까? 저 구퉁이에다 놓고 막 그 철조망으로 삥삥삥삥 돌려갖고 접근 못하게 막 전기장치까지 해가면서 터치하면은 막 전기가 찌릿오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필 에덴 동산의 중앙, 그것도 아무 울타리도 없고 철조망도 없는 그냥 오픈된 그곳에 놓으면서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얘기는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날 잡아서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망. 인간이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자, 먹음직도 하고 딱 그거를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하네. 이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예,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봤잖아요.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이게 뭐죠?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지혜죠. 그러니까 난 너하고 달라.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질 거야.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결국 최초의 아담은 이 세 가지 유혹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을 했죠. 에덴園쫓겨나갔고 그다음부터 생고생했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생고생을 해서 우리도 생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골든애플님, 육신. 아, 이게 아이디가 이거 빨간색으로 돼갖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음, 아, 이게 뭐예요? 땡다곤님인가요? 예. 빨간색이라서 잘 안 보여. 예.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인간의 타락이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생고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 타락한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고자 누가 왔느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세요. 그 사탄이 시험을 했던 똑같은 시험. 자, 이 장면은 누가복음 4장 12절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맨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갖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세요. 그 다음에 40일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달 쫄쫄 굶어갖고 배고픈데 뭔 놈의 사역이고 무슨 놈의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의 정욕이죠. 자, 그래갖고 두 번째 시험은 또냐? 마귀가 또 예수께를 올라가 순식간에 천원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 하나 자, 눈 먹자,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만 딱 한 번 하면은 이거 다 네 것이 된 건다.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선택한다. 권세와 영광 보기 좋죠. 자, 세 번째 시험은 또 뭐냐? 예루살렘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를 명하 너를 지키게 하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인간들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당연히 떨어져갖고 아작이 나겠죠. 예? 돌에 부닥쳐갖고 박살이 나겠죠, 몸이. 하지만 너는 신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짠 하고 와갖고 짠 하고 와갖고 네 발이 돌에 닿기 전에 딱 떠받들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역시 신의 아들은 다르네. 이게 뭐예요? 난 너하고 달라. 난 인간이 아니야. 신의 아들이야.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부추겼다. 사단이. 그러니까 제2의 아담인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아담 제1의 아담한테 시험했던 똑같은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들에게 매어 떡덩이가 되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순식간에 보이며 절 한번 타가면 다 죽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딱 천사들이 바칠 거다 이생의 자랑.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걸 극복했어요. 자,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떡덩이가 되게,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기록된 바는 뭐죠? 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의 역사. 하나님의 히스토리, 옛날의 역사죠. 기록된 바, 이미 기록이 돼 있어. 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갖고 첫 번째 유혹을 통과했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어떻게 했냐. 네가 절 한번 딱 하면 다 줄게. 천하만국 다 보이면서 권세 영광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기록된 바. 이것도 공부 많이 하셨다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무한테나 무릎 꿇지 말아라. 안목의 정욕. 그 보기 좋은 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한테 무릎 꿇지 말고 오직 무릎은 누구한테 꿇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경배하고 꿇는다. 그만 섬겨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짠 하고 너를 바칠 것이다. 너 안 죽는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갖다가 네가 어떻게 시험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됐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이고 강적이구나. 내가 대적할 상대가 아니네 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피티님 윤 어게인. 네, 요즘 뭐 해시태그로 윤 어게인 많이 붙이고 있죠.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김종혁 그 얘기입니다. 김종혁 페이스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정기방송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삼가 영성 방송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갖다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동훈의 스탠스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 대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걸 느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배고프니까 떡부터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아, 맞아. 내가 배고프니까 당연히 떡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남들과 다른 영적인 안목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 떡 먹어야죠. 하지만 뭐예요? 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의가 뭐라 그러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꼭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아야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죠. 왜?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목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딥다 채찍 맞고 구박당하고 뭐 그러다가 맥없이 십자가에 딱딱 해갖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분을 성공했다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패러다임으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뭐 존경하는 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먹고 뭐 우리 독립하고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데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뭐 유관순 누나 우리가 얘기했던 3.1절 멜라 뭐 노래 부르고 요즘은 그 노래를 갖다가 안 부르는 것 같아. 그럼 뭐 유관순 누나 이렇게 우리 대학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그러면 그분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겠네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그 3.1절 그러면 유관순 누나 이름을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인생을 잘 먹고 잘 살아야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 대신 뭐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성공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더 테레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종교를 갖다 다녔던 마더 테레사 그러면 다 존경하는 그 수녀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인도를 한번 20대에 방문을 했는데 그 도시 빈민 아이들을 보고 거기서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생을 갖다가 인도의 그 아이들, 그 도시에 있는 그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걔네들 돌보는 일을 해.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걸 평생 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마더 테레사 보면은 이렇게 살이 퉁퉁하게 쪘나요? 혈색이 좋던가요? 그냥 쪼글쪼글하니 그냥 삐쩍 말라갖고 항상 그런 우리 마더 테레사의 사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갖다가 좀 남들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된다. 예수님처럼. 저는 이 안목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들은 한동훈 대표 재산 신고를 한 45억 정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익자 재산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45억이 모자라 갖고 무슨 또 코인 투자를 하고 뭐 해 갖고 무슨 뭐 해 갖고 뭐 100억을 만들고 또 뭐를 해 갖고 뭐 양평에 땅을 사고 각평에 땅을 사고 이렇게 해 갖고 또 재산을 늘리고 또 주식을 투자해 갖고 또 재산을 늘리고 대장동 백현동 해 갖고 또 뭐 수천억을 갖다가 모으고 아니 도대체 언제가 끝날 겁니까 그게? 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을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갖고 싶으면은 1조 갖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족하다.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 충분하다. 그렇게 자기 더 이상 재산 늘릴 생각 없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동훈의 패러다임은 다르다. 뭔가 남과 다른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보세요. 그 안목의 정역. 이 안목의 정역과 관계 있는 게 권세와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검사로서의 어떤 권세,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세, 또 대통령으로서의 권세, 당대표의 권세, 그 권세를 갖다가 얻는 것이 결국 뭐예요? 사탄하고 그래도 손을 잡고도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걸 갖다가 지금 얻으려고 그런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요, 절대 어떤 그 부정적인 방법이나 어떤 그런 걸로 권세와 그런 걸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검사를 갖다가 치팅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뭐 윤석열의 황차다자 이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윤석열이 오히려 한동훈이 필요하니까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한 겁니다. 예. 왜?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크게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갖다 픽업해서 법무부 장관을 세운 겁니다. 한동훈 장관 뭐라고 그랬느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 뛰어들면서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검사로서 누릴 만큼 누렸고 또 법무부 장관도 했고 더 이상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자리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이 없다. 정말 나는 만족한다. 그럼 나머지 인생 내가 왜 정치인으로 뛰어들었느냐? 나머지 인생은 정말 이 국가와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하고 번영된 삶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기 위해서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인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그 각오로 내가 정치인에 입문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여기 지금 뭐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뭐예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한테 무릎 꿇지 마라. 권력을 준다고 그래도 무릎 꿇지. 여러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권력이 탐했으면은 윤석열하고 그렇게 대립을 안 했겠죠. 아니 대립 안 했으면 한동훈이 주구장창 잘 나가고 계속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탱자탱자 그냥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갖다가 해지하려고 부단히 경고를 했고 바로 활동 중지 네, 그리고 거기다가 감찰관을 빨리 임명해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계속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잘려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아니 권성도처럼 그냥 권작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잘합니다 잘합니다 뭐 윤상현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직도 권성동처럼 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계속 유지를 했겠죠. 하지만 한동훈 대표 악마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마귀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한 신부님하고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셨잖아요. 예. 매일매일 한 신부님이 기도를 갖다가 한동훈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정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자, 여기 보면은 너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짬박이다. 왜? 너는 신의 아들이니까. 넌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생의 자랑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정말 한동훈 대표가 자랑질을 하려면 아니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자랑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IQ가 뭐 175라면서요. 아니 그러면 IQ 175 압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여태까지 제 주변에 IQ가 제가 국민학교 때 뭐 김웅령인가?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야. 저희들 국민학교 때 무슨 천재 뭐 IQ가 200인가 뭐 그랬고 뭐 무슨 뭐 5차원, 6차원, 7차원을 이해하는 그런 아이다. 뭐 근데 그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그때 아주 유명했던 뭐 김웅영이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그거 이해로 그때 그 사람의 IQ가 뭐 200이다. 이거 들은 이래로요. 제가 평생 살면서 IQ 175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랑질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한동훈의 자랑질. 난 너하고 달라. 난 IQ가 175야. 난 너하고 달라. 나는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 난 너하고 달라. 졸업하기 전에 사시 패스해서 난 너하고 달라. 내가 뭐 삼성을 비롯해 갖고 뭐 해갖고 SK 뭐 그런 오너들 다 쳐놓을 정도로 혁혁한 어떤 그 실적이 있고 아니 그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난 너하고 달라 자랑질이 있겠습니까?
나는 뉴욕 가서 또 공부도 했고 그 한동훈은 국제 변호사 없나? 진등 변호사는 거기다 갖고 그 국제 변호사 그 자격증 아마 한동훈도 뉴욕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인정 했을 때 같이 따지 않았겠습니까? 따면은 혼자 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랑질을 하려면 정말 우리보다는 10배, 20배 많은 그런 엄청난 자랑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무슨 뭐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무기에 대한 어떤 지식, 그다음에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어떤 지식들 우리가 뭐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 한동훈이 저렇게 디테일을 알고 있을까? 정말 나는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랑질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자기 지식에 대해서 아니 뭐 그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왜 그 송파에서 석촌호수에서 왜 걷기 해피워킹 그거 했는데 날이 너무 춥고 막 비가 오고 그런 바람에 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그 즉흥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짧게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뭐 기타 얼마나 치세요? 그럼 아예 그냥 그 분구석 기타리스트예요 하면서 하는데 저는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보통 아마추어 중에 그 바둑으로 치면 아마 1단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1단하고 아마 1단 좀 다르지만 기타도 꽤 잘 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저도 중학교 때 기타를 쳤어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 기억하시죠? 저희 구중고 때 통기타 세대라고 그래 갖고 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송창식부터 시작해 갖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타를 좀 쳐봐서 아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그 자기가 옛날에 그 했던 기타를 치면서 했던 그런 곡을 갖다가 선곡해 갖고 들려준 게 있잖아요. 그거요. 저도 그거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그런 팝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타 연주를 해봤는데, 그거 그 보통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절대 자랑질 하지 않습니다. 예. 한동훈 뭐 플리웃도 잘 분다고 그래요. 기타도 잘 치고. 예. 하지만 절대 아이 그건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창피합니다. 그건 너무 제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내가 한동훈이 자랑질하는 걸 내가 들어보질 못해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 이거죠. 자 인생 성공의 비결은 뭐냐? 남들과 다른 어떤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누가 "야 잘 먹고 살게 뭐 떼돈을 줄게. 내가 너를 갖다가 뭐 장관 자리에 앉혀 줄게. 의원 배지 줄게." 이런다고 혹해 갖고 빠져들면 아직 도가 덜 닦인 거죠. 예 내공이 덜 닦인 거죠.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도 그냥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배지 달지 않겠습니다.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내공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과 다른 어떤 영적인 안목. 그러면 결국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제가 인생을 사는 좌우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결국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사람 눈치 보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눈치 보고 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산다는 건 뭐냐면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로 사는 거죠.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쫓아다니면서 안목의 정욕, 눈에 좋은 거 선택하면서 이생의 자랑, 난 나오고 나라 하고 자랑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권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뭐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 그 절대자,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던,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손가락질을 하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한동훈 대통령이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엄청 많이 걸고 있고 맨날 배신자 배신자. 제가 한동영 방송에서 방송하다 보면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배신자가 무슨 대통령에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뭔지 아십니까? 한동훈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그러고, 남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고, 어쩌고 뭐 은혜를 모른다, 배은망덕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공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안목에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과 하나님과 딱 마주 앉았을 때 정말 한동훈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을 살고 있다.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누가 배신자로 하거든 누가 뭐 배은망덕 뭐라고 뭐 얘기를 하던 간에 한동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하게 그게 딱 형성이 되면 이게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어느 인간이 뭐 누가 뭐라고 나한테 칭찬을 하던 칭찬한다고 해서 으쓱할 필요 없고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쪼그라들 필요 없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 그거를 꼭 명심하시라.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이 사실 매주 방송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 여러분께서 이 삶과 영성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도 보고 지지난 방송도 보시고 계속 보시면 다 포인트, 그 원 포인트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방송마다. 그게 결국은 우리를 인생으로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핵심 원리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고, 드디어 1시간 안에 맞춰서 제 목적은 1시간 안에 설명을 해내는 것. 아, 자, 여러분이 쓰신 내용을 갖다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 자, 여러분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봐니까 구독을 눌러야 되고, 좋아요 누르면 많이 퍼져야 되니까 좋아요 누르시고, 또 알람은 뭐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방송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먹어. 그러니까 딱 알람을 설정하면 30분 전에 딱 알람이 뜬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라. 예, 난 잘할 수 있어님, 키디님, 정강훈, 구구 유튜브 많으니 아, 윤어게인. 요새 뭐 윤어게인 뭐 그러고죠. 예. 제이님, 한동훈이 대통령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필교수님, 그분 신한대 교수 대심. 예,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어요, 한 대표. 예. 이거 같이 시험을 받겠죠. 아니 이제 진흥정 변호사 보는데 뭐 같이 안 볼 리가 있겠습니까? 둘이 가갖고. 예, 미국 변호사 자격증. 예, 열정님, 아이고. 네,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동훈. 그러니까 미국은 그 변호사가요, 주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변호사증 따갖고 LA 가서 개업을 못 해요. 그 LA 가면 거기서 다시 시험 봐갖고 그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야 돼. 하지만 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 갖고 이게 되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진은정 변호사처럼. 한때 제가 그 LSAT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로스쿨 들어가려면 LSAT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대학원은 GR이라는 걸 봐야 우리가 뭐 공대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들어갈 때. 그리고 제가 했던 그 MBA는 GMAT, 그 성적이 있어야 거기 성적을 내갖고 그게 어느 정도 다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학교마다 점수 요구하는 게. 그래서 GMAT 성적을 내야 되고, 그 로스쿨 가려면 LSAT이라고 그래갖고 그 시험을 받고 그 점수를 갖다가 어플라이 할 때 내야 되는데, 그 제가 LSAT 공부를 좀 했었어요. 저도 미국의 로스쿨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MBA로 갔죠. 예. 강아지님, 뉴욕 변호사 자격증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님, 한동훈. 내 인생은 나의 것님, 기타 플룻, 오케스트라, 대학 시절. 아, 맞아. 오늘 골프 싱글 얘기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여러분 혹시 골프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 이 자랑질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임시 방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석촌호수 걷는 거. 한동훈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군 장교 시절에 싱글을 갖다가 친 적이 있지, 지금은 이제 오랫동안 안 쳐갖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싱글이라는 거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 저도 골프를 쳤지만 한 번도 평생 싱글을 쳐본 적이 없어요. 싱글을 쳐. 아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병철 씨가요. 3대 소원이 있었어. 이병철 씨의 3대 소원은 뭐냐? 첫 번째, 미풍이 미원 따라가는 거. 그때 삼성에서 미풍이라는 조미료 회사가 있었는데 미원한테 맨날 지는 거야. 여러분 미원은 아시잖아요. 그죠? 미풍은 없어진 것 같아. 그래갖고 소원이 뭐냐? 미풍이 미원 따라가는 거.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골프 싱글 치는 거. 골프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골프 싱글 치기가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끼리 밥 먹을 때 메뉴 통일하는 거. 저희 아버님 말씀이 옛날에는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이라고 불렀거든요. 자연농원을 갔다가 자주 데려가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이렇게 차 몰고 가서 이제 딱 이렇게 가면서 저 집 보이지? 저기에 삼성의 이병철 씨가 사는 집이다. 그때 거기 자연농원 그 근처에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지금도 기억할 수 없는 게 저희 아버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희 가면은 그 셰프가 뭐 한식 셰프뿐만이 아니라 한식, 양식, 프랑스, 중식, 일식 아주 다양하게 있대. 예. 그러면은 뭐야 가족들이 딱 모여고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이게 통일이 안 된대. 어떤 놈은 일식 주세요. 어떤 놈은 한식 주세요. 어떤 놈은 프랑스식 주세요. 어떤 놈은 중식 주세요. 그래갖고 이병철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정말 언제나 한번 메뉴 한식이면 한식으로 통일하든지 일식이면 일식으로 통일해야 돼. 언제나 우리는 이거 통일할 거냐.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골프 싱글 치는 게 뭐 한때 쳤다고 그래도 근데 그 싱글이 그 공군장교 할 때 뭐야 뭐 제대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많고 처음에는 이제 빡빡해야 되지만 이게 후반전으로 갈수록 군대는요 시간이 많아요. 고참이 될수록. 근데 그렇게 단기간 내에 뭐 1년, 2년 동안에 싱글을 갖다가 친다? 야, 정말 운동신경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어쨌든 재밌었어요. 이거 짧은 거지만은 한번 거기 뭐 연애 얘기도 나오고 막 형수님 들어도 돼요? 막 이런 얘기도 나와. 자기 조수겠다. 한동훈은 조수겠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막 진행하는 사람이 놀래갖고 아, 이거 형수님 들어도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린다님, 한동훈이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쨌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초만 안 치면 대통령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국 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음, 만나는 사람마다 이번에는 선거 잘해라. 한동훈 찍어야 돼. 이재명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갖고 저희 뭐 누님, 매형, 뭐 조카들 다 지금 약속받고 친구. 야, 이번에 심각해. 절대 이재명 되면 안 된다. 선거 잘해라. 음, 그래갖고 지금 다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지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국힘에서 조직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이 뭐야 입소문 마케팅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꾸 그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왜 한동훈이 돼야만 하는가를 갖다가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또 그 주변 사람한테 왜 한동훈이 돼야만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내 인생은 나의 거님, 초인자로서 오늘 서영 공부 짱! 한통영님, 대단히 감사합니다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뿌리 수준 높으신 우리 한통영님,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또 많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예, 내 인생은 나의 거님, 감사드립니다. 미풍, CJ 제일제당으로 되었죠. 아, 그러니까 미풍이, 그렇겠네. 미풍이 제일제당이 되고, 제일제당이 이제 CJ로 되면서, 그렇게 발전을 했겠네요. 예,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방송을 했는데 또 이렇게 주일 저녁에 다들 잘 쉬시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물질계하고요, 이 영적 세계 이게 밸런싱이 돼야 이게 성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과 영성 TV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주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삶과 영성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또 똑같이 저녁 7시 반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웃었.